바로 다음 거는 내용을 이번엔 조금 더 뭐 방금 전 것도 뭐 어차피 정치의 내용을 말하게 된 것 같긴 하지만 이번엔 좀 더 직설적으로 정치 관련된 내용으로 한 번 더 말해 볼게요.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경거망동하지 말자. 저는 우파 특히 자유한국당이 그 지금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. 좋아하지도 않고 좋아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어요. 정상 보수 우파라고 할 수도 없고요. 자유한국당을. 그러면은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은 그 지지하는 지지자 분들이 그 행동 뭐 솔직히 저도 인터넷에서 대깨문 소리를 제 스스로한테 많이 들어요. 그러니까 어디 글 쓰거나 이러면 너 대깨문 새끼 뭐 이런 식으로 욕을 많이 먹어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대해서는 이번 안건에 이번 사태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좀 말씀 좀 우파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 게 있어요. 뭐냐면 일본산 물품 뭐 반 그 구매 뭐 이런 그런 거 하잖아요. 일본 물건 쓰지 말자, 사지 말자. 그런데 그래 뭐 일반 시민 레벨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럴 수도 있는데 다만 정부 레벨에서 그렇게 지금 함부로 경거망동해서 확 그 반응을 세게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. 직접적인 반응은 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의 정도는 나쁘지 않죠. 근데 그 항의의 레벨을 좀 잘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. 왜냐면은 우리가 일본하고 직접적으로 붙어서 이득을 볼 게 하나도 없어요. 이거 일본도 마찬가지.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만약에 그래 극단적으로 우리가 뭐 북한, 일본 뭐 이런 애들이랑 전쟁을 했다고 쳐요. 그러고서 이겼어. 그러고서 땅을 얻었어. 그래서 우리가 얻는 이득이 뭐냐고요? 아무것도 없어요. 불타오르고 있는 대지? 인구가 없는 땅? 진짜 의미 없죠. 물론 땅 자체 뭐 자원이나 이런 것은 활성화가 될 수도 있죠. 근데 그런 거 제대로 쓰려면 사람 아무리 기계가 뭐 대체한다고 해도 현 상황에서는 사람 필요해요. 그리고 기술 필요하죠. 개발 그 땅을 다시 발전시키고 이럴 기술 필요하고 자본 필요해요. 얼마나 들까요?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얻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. 의미가 없다고. 근데 지금 정부 쪽에서 약간 걱정되는 게 외교부에서 좀 너무 강경 반응으로 강경 일변도로 가는 게 아닐까?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좀 발언을 세게 한다고 해도 지금 이 타이밍이 아니라 좀 늦춰서 한다든지 아니면 아베 정부한테 차라리 그 뭐냐 그 공개 선언이 아니라 뒤로 뭔가 판을 짰던지 뭐 이래야 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분위기가 이게 너 나 때렸어 나도 너 때릴 거야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간 것 같아요. 전 아니길 빌어요. 아니 왜 북한하고 미국하고 이럴 때는 그냥 북한하고 미국 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뭐 쇼인 부분도 있겠지만 뒤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거동 같은 게 살짝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일본하고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. 뉴스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그 직간접적으로 뭔가 일본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느낌? 일본에 대한 제가 뉴스를 최근에 많이 보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저한테 들려오는 그 뉴스 같은 거 양 같은 게 있잖아요. 그러면 제 체감상으로는 왠지 일본에 대해서 무게감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있다 지금 현 정부가. 그러니까 일본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일본을 경시하면 안 돼요. 일본도 아주 중요한 외교적 파트너 중 한 명이고 우리의 적이기도 하죠. 적인 동시에 아군이 될 수 있는 거죠. 원래 그런 게 국제 정치니까. 근데 지금은
힘 대 힘의 싸움의 구도로 가는 거 아닌가?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.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우파 분들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 맞다고 봐요. 이렇게 가면 안 좋죠. 정면 승부로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아베가 사실 아베가 저번에도 말했잖아요. 아베는 친한파 쪽의 정치인이었다니까요.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아베도 머리를 굴릴 줄 아는 사람인데다가 신중하다고. 좋게 말하면 신중하고 나쁘게 말하면 쫄보. 거기에 이런 거 잘하신다고 미국한테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. 그런 걸 뭐 좋아한다 싫어한다를 떠나서 그런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한국이랑 정면 승부해서 좋을 게 없다라는 걸 아베도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. 아베 신조 총리도. 그러면 이게 선거 전략의 가능성도 배제를 하면 안 되고 그 위에서 우리도 좀 신중하게 선거를 끝나고서 한번 각을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천천히 좀 그러니까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저는 그것도 그래요. 그 사람들이 너무 일본을 다 박살내자 일본 새끼들 불매시켜서 불매운동 해가지고 막 조지자 뭐 이런 거 그래 뭐 기분 나쁘면 할 수도 있는데 그게 과연 한국에 도움이 될까?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게 과연 한국에 도움이 될까? 저는 아베가 승부수를 띄운 거지 진짜 한국이랑 척을 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긴 좀 힘들어요. 아베는 특히 뭐 유재일 같은 사람도 이제 좌편향이잖아요. 유재일이 좌파 쪽이지만 그런 말을 했어요. 그러면서도 한국인이 기화되는 거를 굉장히 정책적으로 밀어준다라는 그런 말을 썼는데 제가 봐도 그렇게 보이거든요. 그 얘기는 뭐 한국 정부하고 어느 정도 승부를 보는 것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자체를 막 어떻게 전부 박살내겠다 이런 거의 개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우파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취지를 받기 위해서. 그 다음에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한국하고 그래도 적당히 잘 지내고 싶은데 라는 마인드 혹은 한국 정말 아니면은 진짜 한국 정부하고는 싸워야겠지만 한국인하고는 좀 이렇게 거리를 좀 가깝게 해가지고 인구수도 불리고 뭐 이래야 된다.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발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. 그런 이거는 뭐 논리적인 건 아니죠. 제 그냥 직감이나 그냥 느낌상을 말하는 부분도 있어요. 그게 더 클 거예요. 이 파트에 대해서는. 아무튼 그래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님께서 좀 섣부르게 좋게 말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하신 거고 나쁘게 말하면 좀 섣불리 대처를 하신 게 아닐까? 그런 걱정이 들어요. 아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 장관을 뭐 갈아치워야 되니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요. 아쉬운 거죠. 굉장히 아쉬운 거고 이거 가지고 뭐 잘못된 일 이렇게 말하기도 애매해요. 왜냐면은 외교부지만 결국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그러면은 국내 좌파 쪽에 그 지지도 같은 것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한 부분도 있을 거고 거기다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스타일 자체가 그런 걸 수도 있고 진짜로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. 이게 하루 차이로 갈릴 수도 있어요. 정말로 이런 문제들은 하루 차이로 정말 웃기죠. 그러니까 빠르게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너무 서둘러도 안 되는 거예요. 이게 어려운 거지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말로 제가 외교부 장관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잘난 듯이 말하고 있지만 제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도 없고 보장도 없어요.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보다 더 능력이 있을 만한 대안을 제시를 못 하죠. 저는 그래서 뭐라 말 못하는 것도 있어요.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런 평가를 하거든요. 뭐 최고로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
그 당시로 돌아가서 5명 중에서 유승민, 홍준표, 안철수, 심상정, 문재인 중에서 누굴 뽑을 거냐라고 하면은 이런 거예요. 이런 기준에서 봤을 때 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지금 당장 경질시켜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하기 좀 힘들어요. 하지만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게 결과적으로 잘 되면 좋겠는데 진짜로 일본 그 선거 완전히 다 끝나고 난 후 이런 때 좀 공식 발언을 하는 게 낫고 그 외에는 차라리 좀 비선 라인 쪽으로 이렇게 수소문을 해보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.